자, 넓이. 저번에 잠깐 얘기했어요. 정적분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절대값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내가 한번 요점 정리를 하고 들어가고 싶거든요. 여기 위에다 좀 적어주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적분이잖아요. 적분이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부정적분, 그리고 정적분, 그리고 오늘 배우는 넓이요. 이렇게 넓이. 자,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인테그랄 fx dx, 정적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a부터 b까지 fx dx, 그리고 넓이라고 하게 되면은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이게 보여지는 그 차이점이 그래요. 얘가. 그래서 부정적분의 인테그랄의 범위가 숨겨져 있는 상태, 숨어져 있는 거라 그랬죠?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생략이 된 거야. 없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적분은 A부터 B. 이게 끝이 있어. 양 끝이 존재해. 이게. 그리고 넓이는 그 정적분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절대값.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얘가. 그래서 부정적분은 결과로 놓고서 보게 되면은 결과로 누가 나오느냐? 부정적분의 결과는 함수예요. 얘는 함수식이 나와요. 함수식이. 근데 정적분하고 넓이는 함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수가 나와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하게 fx를 넣게 되면 원인치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식이 나오는 거고, 근데 옆에 두 개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는 k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자, 그리고 정적분하고 넓이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려놔주고, 이렇게 x축, 그리고 여기를 A, 그리고 여기를 B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넓이를 봤을 때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정적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방향과 크기, 방향 플러스 크기, 그리고 넓이라는 거는 크기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만. 자, 그냥 방향이라는 건 뭐냐? 풀마름한 거, 부호가 있다란 뜻이야. 얘는. 그래서 정적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S1은 플러스 S1인 건데 S2는 마이너스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플러스 S1 마이너스 S2라고 해야 돼. 부호가 있다란 뜻이 되는 거지. 근데 넓이에서는 크기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S1 플러스 S2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정말로 플러스인 면적값만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풀마의 부호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가. 그게 이제 정적분과 넓이 차이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넓이가 의미하는 건 그 그림은 똑같은 거야. 하나인 거예요. 정적분 할 때처럼. 근데 부호를 없앨 것이냐 아니면 그냥 둘 것이냐, 그 차이만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푼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 fx 그리는 게 아니다. 저기서 S1이나 S2가 0일 수도 있어요. 0인 경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면적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0이면은 어차피 부호를 따지든 안 따지든 상관이 없으니까 애초에 그런 고려를 안 하겠죠. 그런 거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호를 신경을 쓰느냐, 그 차이. 그러면은 이 세 개로 나누는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해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오늘은 안 하고 다음 시간에 할 예정인데,
이제 정적분에서의 속도와 거리가 있어요. 우리 저번에 도함수 할 때 속도와 거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거 기억나요? ST, VT, AT? ST, VT, AT인데 이제 VT에 대한 부정적분, VT에 대한 정적분, VT에 대한 넓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차이점은 얘가 인테그랄 VT, DT가 되는 거고 뭐 이게 지금 안 적으셔도 돼요. 이게 다음에 할 거니까. 얘는 AB의 VT, DT가 돼요. 얘는 AB의 절대값 VT, DT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틀로서 여러분이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저울 시간 드려야 되나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얘는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그래서 fx, x축, 그리고 x는 A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면적들 자체들을 지금 다 더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a와 b와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근데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자, 그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넓이라고 나오는 거랑 정적분이라고 나오는 부분이야 이제 조금 이거를 변화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이게 한국어로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정적분 자체도 사실 넓이잖아요. 근데 정적분이 넓인데 넓이와 정적분의 차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한국적인 이 단어로 솔직히 말이 좀 안 되긴 해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방향이 있는 넓이와 방향이 없는 넓이라고 구분을 하는 게 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방향이 없는 넓이인 거죠. 그래서 얘는 fx랑 gx로 둘러싸인 넓이 s,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넓이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fx가 큰지 gx가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절대값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절대값으로 감싸주면은 되는 거죠. 절대값으로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누가 위에 있는가를 이제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플러스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영역에 대해서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됐을까요? 네. 자, 이건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얘 잠깐 볼게요. 얘가 닫힌 구간 CD에 대해서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를 잠깐 보면은 얘는 지금 GY, DY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X는 GY라고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어요. X랑 Y가 지금 뒤바뀌어 있죠? 그쵸? 이게 얘 Y는 GX라고 쓸 수가 없거든요. 왜? 함수의 정의가 뭐지? X의 값에 따라 Y가 하나씩 대응된다야. 얘 함수가 아니야. 이거 함수가 아니야 애초에. 그래서 얘는 y를 x축으로 봐야 돼. 그래서 그림 자체를 옆으로 돌리게 되면은 그러면 말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지금 얘는 x는 gy라고 된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은 얘가 dy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dx가 x축을 무한히 쪼갰을 때 한 칸이었잖아. 그러면 dy는 뭐야? 이 y축을 무한히 했을 때 이 조그만 한 칸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한 칸에 높이가 지금 dy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이제 gy잖아요. 가로 길이가 gy가 되려면은 이 길이가 지금 gy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저 길이는 뭐야? x야. 얘가 x gy라고 썼어야 되는 거야. 여기 이 가로 길이가 x니까. 그래서 x dy라고 해야지 저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x는 gy니까 x 대신에 gy를 넣은 거야. 그래서 gy dy. 무슨 말인지 돼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y에 대한 식이니까 dy라고 해야죠. 그럼 모든 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가 가로고 뭐가 세로인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얘는 정말 엄밀히 따져서 말하자면은
c dx dy가 맞는 식이었는데 계산을 못해. 이렇게 되면 쟤는 x고 쟤는 dy니까 그래서 y로 어떻게 적분을 할 수가 없잖아. x를. 그래서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준 거야. 그래서 gy가 된 거지. x는 gy.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좀 어렵죠. 원래는 미적분 2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그것만 알면은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아서. 자, 필수예제 1번으로 좀 가볼게요. 혹시 문제 나오면 제가 풀어줄게요. 얘가 곡선과 x축으로 해가지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해가지고 나와있어요. 그렇죠? 넓이. 그러면은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이라고 됐으니까 x축이랑 교점이 어딘가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얘가. 그래서 얘의 인수분해를 먼저 하게 되면은 얘가 x-1에 x-2가 되니까 얘는 0, 1, 2에서 x축이랑 교점이 생기는 거죠. 얘가. 그러면 그림으로 봤을 때 0, 1, 2니까 얘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0, 1,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넓이 하게 되면 크기만 따지는 거로 했죠, 넓이는. 그래서 0부터 1, 1부터 2, 저 면적들의 합이 지금 궁금한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얘를 이제 fx라고 보자. 절대값 fx dx. 얘가 이제 도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1부터 2는 0부터 1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1부터 2는 어때? 마이너스를 붙이고서 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그냥 fx dx가 되는 거고 1부터 2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1부터 2 fx dx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리고 한 가지 팁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이거 하시기 전에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자, 얘가 지금 0하고 1하고 2죠. 그쵸? 얘 변곡점이 1이에요. 그쵸?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간격이 어때요? 0하고 1, 1하고 2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저 두 면적은 어떨까요? 같아요. 이해했어요? 항상 같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변곡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볼록한 정도가 다 똑같단 말이죠. 얘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만 다를 뿐이고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차라리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2 곱하기 0부터 1에 fx dx를 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2번 봅시다. 얘가 y는 마이너스 x축 플러스 3이랑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얘가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되니까 얘가 이제 위로 블록인 이런 그림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부터 해가지고 2까지네. 그러면은 1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요렇게. 그래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를 지금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이건 이제 넓이가 똑같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를 이제 fx라고 했을 때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의 절대값 fx dx가 되는 거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거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fx dx 그렇죠?
음수 쪽이니까. 그리고 나서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으신가요? 이게 계산 좀 복잡하겠죠, 얘가. 얘는 편법이 없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식 세우는 건 이해되시죠? 그래프를 통해서 마이너스 영역이랑 플러스 영역을 구분 짓는 겁니다. 예. 자, 얘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인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뚫고 내려가게끔 해서 그려졌을 거고, y축, x축. 그리고 y는 x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겼겠죠. 이렇게. 자,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걸 거예요. 이렇게.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구간을 잡아야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요. 내가. 그래서 이 교점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교점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는 x.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마이너스 1과 2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아무래도 계산할 때 플러스가 나오는 쪽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는 누가 더 위에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림상 y는 x가 더 위쪽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위쪽에 있는 y는 x에서 2차식을 뺐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위쪽에 있는 함수식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식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누가 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게끔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디서 플러스가 어디서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교점 구해야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교점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지 체크하셔야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풀어볼게요. 직접 그리지 않고,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를 다 그리지 않고서 볼게.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해보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은 hx라는 식을 내가 만들 건데, hx는 fx-gx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빼주니까 얘가 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2x가 됐어.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니까 x에 x-1, x-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얘로 둘러싸였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그래프만 그릴 거냐? hx의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hx 얘는 0, 1, 2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0, 1,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면적을 봤을 때 어때? 얘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0, 1, 2 얘는 hx의 그래프예요. hx.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뭘까? 우리가 원하는 이 넓이를 식으로 쓰려면 어떻게 써줘야 돼? 인테그랄 빨리 대답 좀 해봐. 그래 아는지 모르는지 알잖아. 0에서 1까지? 2까지? 오케이. 2까지 하면 그리고 식 뭐라 써? 절대값 hx dx. 그럼 실제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야? 2 곱하기 0에서 1까지
hx dx. 이건 아까 내가 말해준 그 기함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죠. 얘가. 아 근데 잠깐만. 이제 조금 의문 들지 않아? 얘가 봐봐. 지금 얘는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렸어. 그래가지고 2차 함수 그리고 3차 함수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래프로 확인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차 함수가 더 위에 있어요. 여기에서는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어요. 이용해가지고 지금 얘가 한 거야. 얘가. 그러면은 얘들아, 지금 이 초록색 이 면적이랑 여기 이 면적이 지금 같다라는 얘기잖아. 진짜 같을까? 그림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데? 같지 않을까요? 아,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이 1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보라색 부분이랑 이 초록색 부분이랑 면적이 똑같다는 건데? 같아 보여요? 없어?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눈으로는 오히려 더 확인하기 힘들어. 이렇게 fx, gx를 각자 그린 다음에 하는 거는 오히려 더 힘들단 말이야. 얘가. 그래가지고 차라리 어차피 빼야 돼. 둘러싸인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어차피 빼야 돼. fx-gx든. 그리고 gx-fx든 fx-gx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넓이거든. 이거 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이면 따져야 돼요. 정적분이면은 fx-gx인지 gx-fx인지 마이너스를 붙일 건지 안 붙일 건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정적분을 따졌어야 되는데 얘는 넓이기 때문에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냥 hx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 거가 더 맞다라는 거예요. 얘는. 오케이. 너무 돼요? 자, 필수제 3번. 얘는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근데 사실 이거 앞에서 풀었던 fx, gx든 얘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냥 gx가 접선인 거예요.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야. 얘가. 자, 그래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0,5에서의 접선부터 우리가 좀 구해줘야겠죠. 0,5에서의 접선. 우리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면은 미분한 다음에 0 넣어주면 되죠. 그쵸? 얘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y'은 3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1 나오고, 그쵸? 그러면은 f'0 하게 되면은 1이 나오네요. 얘를 이제 fx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 그러면 얘 접선의 방정식 하게 되면은 기울기가 1이야. 그래서 y는 x 플러스 5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이 y는 x 플러스 5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얘가 gx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얘가. 그러면 우리 hx라는 거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hx는 fx 마이너스 gx. 그러면 얘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그쵸? 그래서 얘는 x제곱에 x 마이너스 3. 그쵸? 자, 여기 지금 x제곱이에요. 이거 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은 얘 그림 그리는 방법. x축 그린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야. 그치? 그러면 3에서는 뚫고 지나가고 0에서는 튕겨나가야죠. 그쵸? 그럼 얘가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둘러싸인 부분이 넓이 하게 되면은 여기가 되는 거야. 0부터 3.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넓이 했으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3의 hx dx. 그렇죠? 하면은 끝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이제 문제 속에서는 직접 그 그림을 그렸네요. 얘는 3차 함수와 직선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이거를. 자,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 식이 지금 둘 다 다항함수로 해가지고 이쁘게 잘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변접지? 변접지 기억납니까? 변접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이거 분명 이제 이런 유형편 풀다 보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말해주는 건데 이렇게 접선 문제 나오게 되면은 여기가 변곡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변곡점 그리고 여기가 접점 그리고 여기가 뭐야? 지나가는 점이었죠. 변접지 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접선 변곡점 그리고 지나가는 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길이의 비율이 어떻다고? 얘가 1대2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근데 지금같이 다항함수면은 사실 그냥 갖다라고 놓고서 이렇게 하면은 인수분해 돼가지고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KX가 나와 있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수 하나를 모르는 거야. 문제 속에서 이렇게 숨겨놓은 거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갖다가 놓고서 인수분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변접지를 쓰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얘가 지금 변곡점이 아마 1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1하고 0하고 사이 간격이 1이니까 여기가 2가 되려면은 얘 x값 3이네 지나가는 점이. 그래서 지나가는 점 x좌표가 3이다 라는 거 이용하게 되면은 인테그랄 0부터 3이네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어려운 문제가 fx, gx 식 자체가 숨겨져 있어. 그럴 때 그럼 변곡점은 어떻게 변곡점 어떻게 구하냐고요? 변곡점은 얘는 변곡점은 f 더블 프라임 x는 0의 실근이에요. 더블 프라임 미분 두 번 한 다음에 는 0 때려버리면 돼요. 근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는 fx가 분명 3차 또는 4차일 거예요. 그러니까 3차 두 번 미분하면은 1차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1차식은 0 하니까 변곡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차 함수가 나오게 되면은 변곡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근데 4차 함수가 안 나올 거예요. 변접지는 3차 함수에서만 적용할 수 있거든요. 4차 함수에서는 변접지를 쓸 수가 없어요. 없어요. 4차 함수는 3차 함수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문제가 무조건 이렇게 3차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미분하면 1차식은 0이니까 x값이 하나만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거예요. 됐을까요? 여기 미분 한번 더 해보세요. 6x-6이잖아요. x는 1. 그래서 1에서 변곡점인 거예요. 괜찮아요? 네, 이것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변접지. 자, 얘는 y는 x제곱 플러스 1과 원점에서 이 곡선의 그 두 접선으로 둘러싸인 오케이. 원점에서 이 곡선의 그 두 접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말을 이상하게 했어. 그럼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차함수 생겼을 거고 그리고 원점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거야.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거야. 그래서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를 지금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어차피 y축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그러면 한쪽 넓이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접점부터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죠. 접점부터. 얘는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하게 되면 얘가 0,0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y는 mx가 되는 거예요. y는 mx. 그러면은 y는 mx랑 x제곱 플러스 1이 접해야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1은 mx.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1은 0인데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m이 뭐가 돼야 돼? 풀마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d는 0이 되려면은 풀마 2가 돼야겠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은 얘가 y는 2x라는 걸 알아냈네요. 그럼 y는 2x 알아냈으니까 이제 대입하면 끝나겠죠. x가 1에서네. 여기가 1. 여기가 1. 1,2야. 1,2.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야? 0부터 1까지 위쪽에 이제 그 2차 함수가 먼저 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뭐야? 2x야. 그래서 거기다가 dx 하고 앞에 곱하기 2까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얘 정적분 할 때 얘를 정적분 하려면 우리가 원시함수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얘가 2에 0부터 1에 x-1의 제곱이 dx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제곱에다가 부정적분하게 되면은 3분의 1 x세제곱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여기가 2 그리고 대괄호 3분의 1의 x-1의 세제곱 1령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면 이거 대괄호 안에 있는 애 미분하면은 죄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쵸?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다 나눠서 해야 되잖아.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각각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3분의 1 x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 플러스 x를 써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 넣어줬을 때 얘가 3분의 1이 나오네요. 얘가 그러면 조금 더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fx의 n제곱으로 본 거야. fx의 n제곱. 이해돼요? 너무 어려운 스케일을 계속 하나? 부담되나? 자, 얘 보자. 곡선과 이제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는데 걔 넓이가 지금 같대요. 얘가. 그쵸? 그러면 얘가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라는 얘기야. 이렇게 x축이 지나가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 여기랑 여기가 지금 넓이가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두 도형의 넓이가 똑같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a가 그냥 2분의 1이면 되는 거야. 얘가 사실은 우리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기함수 성질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은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0부터 1에 얘 fx라고 할게요. fx dx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나올까요? 위쪽은 플러스 s가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s가 나오니까 정적분하면 0이 나와야 돼요. 얘가 는 0이 나와요. 는 0. 이게 계산을 하게 a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a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고 0부터 1까지라고 해버리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얘가
네? 이게 아니 근데 넓이가 다르잖아. 아 몰라.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0부터 A부터 1 이렇게 해서 같다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0부터 1까지 했을 때 정적분이 0이 나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보자. 4차 함수야. 이렇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넓이가 S1이고 여기 넓이가 S2고 여기 넓이가 S3가 나온 거야. 근데 S1이랑 S3가 더하면은 S2가 나온대. 이거 S1 더하기 S3를 하면은 S2가 나온대.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얘는 뭐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예를 들어서 0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럼 얘는 0부터 3 정적분 하면은 0 나오는 거야. 0부터 3 정적분. 넓이가 아니라 정적분 하면 0이 나오는 거야. 넓이 면적이 위아래가 똑같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돼요? 언제 쓰는 건지 이해되죠? 그래서 중간 지점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했을 때 0이 나오는 거가 포인트인 거지. 이게. 그래서 0이 나온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말로 표현하기는 좋은데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이 문제 A가 0하고 1 사이라는 조건이 딱 사라지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다양한 문제로 변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A가 1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 A가 1보다 크면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편법을 너무 빨리 알려줬어. 이거는 잠깐만. 이거 두 문제 다 하고 가자. 이제 좀 중요한 문제거든. 얘는 암기야. 얘는 둘 다. 내가 근데 좀 차이점 보여줄게. 그러니까 아까 3차 함수처럼 기함수 형태를 띄고 있다라면은 구간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해주면 되는데 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A하고 B가 지금 같다라 그랬어요. 4-1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얘는 인테그랄 1부터 k까지 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dx를 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1부터 k까지 하게 되면 정적분으로 했을 때 0이 나온다. 이렇게 풀면은 한 번에 끝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가 3분의 1의 x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에 플러스 2x 그리고 여기가 k 1부터 k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넣게 됐을 때 3분의 1 k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 k제곱에 플러스 2k에 마이너스 1 넣은 결과 1 넣으면 어떻게 되지? 3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잖아.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6분의 5다. 6분의 5 이렇게 해서 이게 0이 나와야 돼요. 여기 k구나.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이제 3차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6 곱해줬을 때 2k 세제곱에 마이너스 9k 제곱에 플러스 12k에 마이너스 10은 0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k값 나머지는 뭐 조립제법을 하시든 뭐 하시든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잠깐 쉬었다 합시다.